엄마, 이리 좀 와봐.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이거 받아. 뭐지? 이게 뭐예요? 유언장. 유언장. 이 집은 네가 받는 게 어머머. 맞는 것 같아서 정연이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너가 나 데리고 사느라고 그래, 효자한테 고생했잖아. 줘야지. 그러니까 이거 받아. 아이고 어머니 마음이. 엄마, 나 이 집 때문에 효자 엄마랑 또 같이 저런다 사는 거 또. 아니잖아. 이거 준비할 시간에 엄마 건강도 챙기세요. 아이고. 진짜 찐 그러지 효자다, 않아도 찐 효자. 그것 때문에 내가 요새 깜빡깜빡해. 그래서 미리 챙겨놓는 거야. 더 나빠지기 전에. 응? 네가 이거 잘 갖고 있다가 네가 잘 챙겨둬. 응? 괜찮아. 아휴, 걱정하지 복자 마. 씨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자 미리 유언장을 준비한 겁니다. 몇 달 후 다녀왔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왜? 엄마. 어디 가셨나? 베란다에 있어요? 왜요? 엄마, 여기서 뭐해? 무슨 일이야? 누구세요? 아이고. 어떡해. 엄마 아들 정환이야.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요. 야, 정한아, 엄마 아들이야. 어떡하나. 누가 와서 자꾸 나 데리고 가. 정한아, 엄마 대체 왜 충격이 너무 크시고. 자꾸 나 데리고 가, 정한아. 결국 치매 판정을 받은 복자 씨. 넌 대체 엄마를 어떻게 모신 거야? 치매라니? 이제 왔어. 그런 말이 어딨어. 누나야말로 몇 년 동안 엄마 찾아오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너한테 엄마 못 맡겨. 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병원에 모시려고. 내가 잘 모실 테니까 넌 신경 꺼. 어? 3년 만에 나타나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큰 딸. 어디 가?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 상태를 보고도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잘 챙길 테니까 아무 말 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그래. 엄마, 가자. 엄마 어디가? 엄마, 지금. 오늘 또 따라 나가시네요. 엄마, 나 정연이야. 정말 기억 안 나? 정연이? 정연이 왔구나. 엄마 정신 돌아온 거야? 아, 그럼 나 멀쩡해. 너 학교 아니야 잘 아니야. 갔다 왔어? 아니야. 아직도 이상하죠. 잘 갔다 왔지. 저 딸이 어떻게 저럴 엄마 수가 있어. 정신 있을 때 저봐. 여기다 도장 찍어줘. 학교에서 받아오래. 이게 뭐야?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다 찍으면 돼. 엄마 빨리 찍어. 자, 빨리 와. 여기다 찍어. 여기 찍어. 같은 자식은 빨리 어떻게 찍어. 저렇게 다르지? 결국 딸이 내민 유언장에 도장을 찍은 복자 씨. 아들에게 건네준 유언장과 딸이 작성한 유언장 둘 중 효력이 있는 유언장은 무엇일까요? 복자 씨가 남긴 유언장이 지금 2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치매 걸리기 전에 네. 작성한 유언장과 지금 네. 딸이 작성한 유언장 2개인데 당연히 그래도 사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거라고 말을 해주세요, 변호사님. 네. 안타깝지만 당연하지가 안타깝지만? 않습니다. 이 유언장은요, 사실 여러 장이 있을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작성한 것을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치매 상태인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언장이 효력이 있으려면 이제 남들이 네. 봤을 때는 이게 그 사람이 쓴 건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뭐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유언의 내용 중요한 게 이제 사인이나 도장 이런 네. 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2003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어떤 사업가분이 있었는데 그 은행에 이제 예금이 123억 원이 있었어요. 굉장히 재산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건 이제 지점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학교에다가 대학교에 기부하겠다. 네. 장학금을 위해서 좋은 일을 써달라 하고 이제 다 작성을 하셨어요. 주소도 다 작성하고 또 은행에 CCTV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분이 작성한 게 확실해서
그분이 이제 은행 금고에다가 그걸 이제 맡겼거든요.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학에서 쓰려고 하니까 유족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 못 준다. 그래서 이제 재판까지 갔거든요. 네. 자, 재판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 유언장 썼으니까 예. 뭐 대학에서 가져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유족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 유언장이 무효가 됐어요. 뭐요? 어떡해요? 왜냐하면 그 사업가분이 다 작성을 하셨는데 마침 도장을 안 가지고 가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만 적으시고 그냥 그걸 보관하신 거거든요. 아. 근데 우리 법에는 이 자필 유언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날인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날인이 빠져가지고 무효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날인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면은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자필 유언장은 여러 가지 요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유언장이라는 그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집은 아내에게 주겠다, 예금은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주소를 정확히 적으셔야 되는데 주소. 2005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전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 이렇게 쓰고 암사동이라고만 쓴 거예요. 정확한 주소가 기억이 안 났던 모양이에요. 야. 그리고 그걸 맞췄는데 나중에 그 유언장이 무효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 주소는 번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동 몇 호까지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이 날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0년 9월 예.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며칠까지 24일까지 정확하게 쓰셔야지만 그게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반드시 그리고 서명 날인도 안 되고 서명도 안 되고 도장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셔야지만 확실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요즘에는 왜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 촬영해서 유언을 맞아, 남기시는 맞아. 그거 분들 도장 있는데 어떻게 찍어요? 이거는 그러면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도장을 뭐 이렇게 찍어서 카메라에 들어야 돼요? 유언장을 우리나라 사람 평상시에 안 쓰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났다. 유언장을 쓰려고 하면 종이도 없고, 도장도 없는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많이 촬영들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 법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그 유언장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녹음에 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데 녹음에는 반드시 유언하는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로 재산을 누구한테 상속하겠다. 그리고 뭐 주소라든지 날짜를 정확하게 이제 구술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혹시 누가 강요를 해서 이제 이걸 한 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녹음은 확실합니다. 영상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증인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밝혀야지만 그 녹음이나 영상이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영상에도 당연히 음성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영상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가 그 VCR을 봤을 때 복자 씨가 이제 치매가 맞아.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치매 걸린 분들은 유언장을 남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게? 원래 중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유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치매 걸리신 분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재산을 누구한테 넘겨줄 건지는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신이 이제 돌아온 경우에 네.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그리고 의사가 이분이 지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 누구누구 이렇게 서명 날인을 하면은 이제 제한적으로 효력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본인이 돌아왔다고 확인한 게 아니고 의사가 이분은 그렇죠. 지금은 정상입니다라고 맞습니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 아니 근데 뭐 주변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치매인 와중에 유언장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시면 굉장히 자녀들은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이제 부모님을 잘 부양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냥 부모님을 방치한 불효자가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아까 영상도 그랬잖아요. 예, 왜냐하면 네. 어머니가 재력가인 경우에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해서 어머님을 꼬드겨가지고 전 재산을 자기 명의로 증여한 다음에 등기까지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나머지 자녀들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네.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자, 그 경우에는 그 증여가 유효할까요? 무효가 될까요? 아니 근데 그거를 유효하겠죠. 어머니가 등기까지. 준 거니까 등기까지 네.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애매합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중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돌려놓을 수가 있지만 네. 근데 사실 그 치매가 잠깐 이제 회복이 된 상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가 또 유효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 이전 행위가 최종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중증인지 경증인지를 꼭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의사의 소견서가 뭔가 이 법률 분쟁이 생겼을 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뭐 큰혼 장남에게 모든 재산이 갈 경우에는 예. 나머지 자녀가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밝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당시에 중증 치매였다는 걸 원고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의사의 소견서라든지 아니면 공증이라든지 이런 증거 자료가 있어야만 밝힐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어떤 50억 원의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자력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주겠다고 위원장을 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자녀가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중간에 치매가 걸리셨어요. 아이고. 치매가 걸린 다음에 위원장이 또 바뀌었는데 전 재산 아내에게 주겠다 이렇게 쓰셨다가 또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는 장남은 빼고, 장남하고 사이가 좀 소원했던 것 같아요. 장남은 빼고 전 재산은 아내와 나머지 자녀에게 주겠다고 위원장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장남이 소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치매에 나와서 무효라고 소송을 했는데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궁금하다. 그것도 그 의사소견서가 중요한 겁니까? 예. 자, 재판이 계속 바뀌었는데 1심에서는 이 위원장이 유효하다고 봤어요. 아. 하지만 마지막에? 항소심에서는 무효화됐는데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제 그 기도에 튜브를 삽입하고 있었고 제대로 말씀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효는 무효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대법원에서는 유효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혈관성 치매였기 때문에 호전이 될 수가 있고 또 간단한 의사 표시할 수 있다. 뭐 그렇다 아니다.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유효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효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재산 상속은 언제나 들어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매 환자의 상속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